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이고요. 오늘은 부수 5획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부수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거물 현자를 보시면 이 거물 현자는 검정색을 상징하는 한자가 아니고 하늘이 검게 보이는 것을 상징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사물이 검정색을 할 때는 거물 흑자를 쓰고 어떤 하늘이 좀 거무스름하게 보일 때는 이 거물 현자를 쓰고요. 이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발음을 현을 한다거나 검정색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술옥자가 중요한데요. 구술옥은 임금왕이랑 비슷하지만 여기에 점을 붙여서 구술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는 구술선을 쓰는데 이 점은 구술을 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얘는 구술옥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뭐처럼 보여요? 임금왕처럼 보이죠.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다 무엇하고 관계되냐면 구술옥하고 관계돼요. 여기서 참고로 임금왕은 어떤 부수로 활용하는 한자가 드뭅니다. 왕은 왕 자체로 존재가 있고 고유한 명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에서 임금왕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구술옥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구술옥자가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는 점을 놓고 간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이과자는 전 시간에 배웠던 손톱조와 상당히 모양이 비슷한데 이쪽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오이를 상징하는 한자인데요. 오이 넝쿨에서 오이 하나가 달려있는 걸 그림화했다고 해요. 이 오이과가 들어가면 오이과와 우리가 호박과 박과에 들어가는 한자인데요.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표주박이라든지 바가지라든지 이렇게 한자를 쓸 때 쓰는 한자에 오이과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오이과는 다른 한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오이라는 뜻에서 관연이라는 뜻이 있는데 18살 된 여자를 관연된 여자라고 표현하고 결혼할 나이를 표현하는 한자인데요. 그때 이 오이과자에 8팔이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하나 둘 해서 8팔, 하나 둘 해서 8팔 해서 8팔 더하기 8팔은 16, 8이 16에서 16살, 만 16살, 그냥 나이로 18살에서 관연은 옛날에는 조혼을 했기 때문에 18살 시집가기 좋은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오이과자는 다른 자를 결합한 것보다 자기가 쓰는 한자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와와자는 기와장 모양을 본뜬 한자서 이게 들어가면 기와와의 뜻도 있지만 기와장이 다 무너지다 해서 와해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이 기와와자가 들어가는 건 사기 종류, 사기 그릇 종류에 들어가서 항아리라든지 사기 그릇이라든지 자기라든지 청자라든지 이런 한자가 들어갈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기와와자는 기와장 모양을 그린 한자다. 참고로 부수는요 다 모양을 본뜬다거나 우리끼리 한 약속이에요. 즉 제가 육서법에서 말씀드린 한자가 만들어진 규칙 6가지에서 상형과 지사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부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항상 얘기하죠. 부수는 뜻을 담당합니다. 그럼 기와자가 들어가면 어떤 거와 관련되겠어요? 그렇죠. 기와장, 도자기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달감은 우리 혀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여기 끝에 혀 끝부분을 그려서 점을 찍은 건데 이제 하늘로 변한 건데 혀 끝에서는 단맛을 잘 느낀대요. 그래서 달감자를 써서 얘는 혼자 쓰는 부수, 재부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진감래라든지 달콤하다라는 말에서 감주라든지 해서 달감자는 혀 끝부분을 그림화한 한자입니다. 여섯 번째, 날생은 흙토에다가 새싹이 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흙 위에 날생, 여기에서 이렇게 한자를 써서 자, 새싹이 땅에서 나고 있다, 태어나고 있다 해서 날생, 태어난 날 생일, 이렇게 출생 이렇게 쓸 수 있는 한자고요. 얘가 들어가면 생과 성 발음을 하면서 뜻도 도와주고 이름도 도와주는 한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쓸룡은 어떤 모양처럼 생겼나요? 보통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거북이 등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해서 그 모양에서 본땄다 해서 거북이 등껍질 모양인데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은 어떤 걸로 쓰느냐? 죽은 거북이는 전 볼 때 써요. 그래서 이 쓸룡자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이어서 전 볼 때 쓰더라 해서 쓸룡자고 저 한자가 들어가면 발음도 도와주고 뜻도 도와주는 한자로 쓰고 있죠.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8번 밭전자는 밭 모양이고요. 밭전자에 혹시 획순을 정확히 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맨 처음에 제가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밭전을 쓸 때 하나, 둘 이렇게까지는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자, 하나, 둘 썼어요. 그 다음 보통 가로를 쓰는데 진짜 획수는 세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하는 게 진짜 필순이에요. 필순을 뭐 가로부터 써서 세로를 썼다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원 규칙은 세로부터래요. 왜 그러냐면 밭전자의 초서체를 쓰게 되면 테두리를 쓴 다음에 세로를 쓰고 가로액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체에서 근본 따서 필순을 쓰기 때문에 밭전자는 세로를 쓰고 가로를 쓰는 게 정석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키지 않고 가로부터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원칙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밭전이 들어가면 다 뭐하고 관계돼요? 그렇죠. 밭하고 관계되고 땅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 발소자인데 새롭죠. 이 발소자는 발족의 변형자인데요. 발 모양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때도 발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필필이라는 훈음이 붙는데 비단을 셀 때 비단 한 필, 비단 두 필 이렇게 할 때도 필필이라는 음을 사용해서 이 한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발소가 들어가면 다 발하고 관계되고요. 한번 쓸 때 비단 셀 때 그렇게 필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하다라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부스가 병들 역자예요. 원래 길어요. 병들어 누울 역자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병들역이라고 하는데 긴 훈음을 보다시피 병들어 누울 역이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고 옆에 보호자를 점점으로 사람인자를 변형시켜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머리를 이불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림화했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면 100% 다 병하고 관계돼서 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다 쓸 수 있는 한자인데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들역자가 들어간 한자들도 제가 부수별로 파트별로 계속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병들역이 들어가면 병하고 관련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걸을 바른 흔히 어른들은 필발머리라고 하는데 필발자의 위쪽이라고 해서 필발머리고 진짜 이렇게만 외우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걸어가는 발 모양인데 발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 발을 벌리고 있고 발을 움직이고 있으며 발을 크게 활동하는 것, 즉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걸어가다 움직이는 발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쓰는 한자가 여러분이 쉽게 아는 게 오를 등자 같은 거에 들어가는 한자잖아요. 올라가다, 걸어가다 이렇게 발 모양이지 필발머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별칭들은 참고만 하시고 원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흰백자는 흰색을 뜻해서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 점만 없으면 태양인 날일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손톱에 하얀 무늬가 있는 손톱을 그린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흰백자는 태양에서 오는 한자라고 하는 해석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흰백을 잘 외워주세요. 자, 오늘 5획 부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부수가 점점점 갈수록 재부수,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음을 단독체로 쓰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 배운 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거무련, 구수록, 오이과, 기와와, 달감, 달생, 쓸룡, 밭전, 발소, 병들역, 걸을발, 흰백. 자, 이런 부수들이 들어가면 이런 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예상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부수 배우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5획 2부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5획 부수 두 번째 시간이에요. 5획 부수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잘 보셨죠?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공부하는 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가죽 피자가 나오는데 이 가죽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짐승 가죽을 상징하는 한자고요. 옛날에 옷이 없을 때는 이 가죽으로 입었기 때문에 필요한 한자고 이 한자가 뜻도 도와주면서 발음 부분을 해서 이 가죽 피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피와 파 발음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자예요. 이 한자는 또자라고 하고 또는 어디에서 왔냐면 손 모양에서 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렇게 손. 그러면 이 손에다가 칼을 들고 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피가 들어가면 가죽하고 관계되는데 어떤 약품 처리나 많이 마모질이 되지 않은 생가죽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죽이 아주 중요해서 한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죽 혁자와 가죽 위자가 나와요. 근데 그 가죽들은 상당히 고급 가죽이고 이 가죽 피자는 생가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손에 칼을 들고 벗기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그릇명자는 그릇 모양인데 이것도 비슷한 한자가 하나 있죠. 위에다가 점을 붙이게 되면 나중에 배울 부수지만 이건 피혈자가 돼요. 그래서 피혈은 핏방울이 붙은 거고 안 붙으면 그릇이고 이게 들어가면 다 뭐하고 관계되냐면 다 그릇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릇명자가 들어가면 그릇이다 꼭 기억하시고 있으면 해석할 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야 관자라든지 그릇이 상당히 많아요. 그릇에다가 내가 뭔가를 놓고 맹세를 한다든지 그래서 맹세할망이도 들어가고 그릇 모양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눈목자죠. 여기가 이렇게 눈을 그린 거고요. 눈 모양을 그리면서 눈목이 들어가면 보다와 어떤 관련된 한자가 다 되겠죠. 창모자 보시겠어요? 창은 창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창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에가 아주 날카롭게 생기고 자루가 길며 장식이 달린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혼자 쓰기도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무기하고 관련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화려하고 자루가 긴 창, 무기를 상징해요. 다섯 번째 화살시도 화살 모양인데 화살촉을 그려놓고 화살 끝에 있는 깃털 모양을 그린 거여서 이게 들어가면 화살시인데 이 화살시도 조금 유념히 보시면 혼동되는 한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한자죠. 이거 무슨 자죠? 이를 실자죠. 그때 한번 비슷한 한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자예요. 그래서 화살 모양을 할 때는 화살시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를 실는데 다시 복습하면 이걸 이쪽으로 써서 손수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손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손입니다. 이건 화살 모양이고요. 돌석자도 오르누하고 많이 착각하는 한자인데 언덕 밑에 돌덩이 하나 있는 것만 그린 거고요. 돌석이 들어가면 돌하고 관계된 한자예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화석이나 돌, 광석이나 이런 말로 쓰겠죠. 단단한다거나. 그래서 돌석이 들어가면 돌하고 관계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보일시자인데 이거는 제사상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옆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모양을 저 보세요. 이 점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하나하고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일 시자를 변형해서 쓰는 한자인데 우리가 규신신을 쓴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세요. 규신신을 쓴다 그러면 신자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옆에 변형자를 써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같다 나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이 모양이랑 상당히 비슷한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같은 자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오드자의 변형자예요. 그래서 오드자는 이 뒤가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쓰고 보일시는 하나가 남기 때문에 하나를 써서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해석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자 예시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보일시가 들어가면 제사상 모양을 그린 한자이기 때문에 제사, 그럼 조상, 조상은 귀신, 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외우세요. 조상과 신을 담당하는 한자다. 그 다음에 혼자 쓸 때는 그냥 보다, see 이렇게 보다 여자 영어로 see 보다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조상하고 관련된 한자고 변형자가 이렇게 있다. 꼭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짐승 발자국 유자는 짐승 발자국 그림 모양이고 이게 들어가면 짐승 발자국과 관련되는데 많이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날짐승 금자 할 때 아랫부분에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한자가 좀 어려워서 쓰진 않을게요. 너무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래서 짐승 발자국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벼화자를 볼게요. 이 벼화는 나무목에다가 이것만 비친 건데, 자, 벼가 익어가요. 벼가 익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추수할 때 이렇게 익어가는 벼를 그린 거가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곡식과 농사와 관련된 한자를 해서 이 곡식을 다 추수한다. 그러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도 낸다 해서 세금도 관련된 한자가 있고 농사, 곡식 다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두세요. 구명혈자는 진면에다가 동굴 모양을 그려서 아주 원시적으로 동굴을 팠을 때 정말 동굴 굴자에도 들어가고요. 구명혈자는 빌공자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구명항자 들어가면 집을 동굴 파는 모양에서 온 한자입니다. 마지막 설립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사람 그 뼈대만 좀 그려보면 잘 보세요. 머리 그리고 목 그리고 팔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다리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서 있어요. 이거를 그림화 해보세요. 잘 보세요. 머리는 점이 되고 팔은 한일이 됐으며 이 몸통 다리 하는 건 두 개가 되고 땅뻥을 딱 그리면 설립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걸 그린 거고요. 언뜻 보면 우리 한글 피읍같이 생겼죠. 그거는 아니고 피읍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설립자는 뭐와 관련되냐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래요. 이게 들어가면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해석이 되는 한자입니다. 자,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한글에 가나다라 아야오요가 있는 것처럼 한자에는 부스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한자의 조화법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꼭 부스는 214자 정도 되니까 외우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엄청나게 쉽게 빨리 한자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법입니다. 오늘은 오액부수 마무리했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가죽피, 그릇명, 눈목, 창모, 화살시, 돌석, 보일시, 짐승 발자국류, 벼화, 구멍열, 설립 이렇게 한자 배우셨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